연말 네.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매가를 끌어내릴 거다. 네. 내년 초까지. 네. 그래서 20% 정도의 조정, 30% 정도의 조정 더 있을 거다. 아직 기다려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역전세 이렇게 막 그 역전세 역전세 물론 역전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역전세 문제가 있고 한데 네. 그런 역전세 만난 분이 그럼 가만히 있나요? 대응을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금리같이 우리 갑자기 변하는 위기를 몰랐잖아요. 금리로 시장을 예측한 사람은 저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한 명도 못 봤어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측한 사람들은. 내 물건을 보게 되면은 역전세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역전세를 지금 알고 있는 분들 매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물론 매도가 안 돼가지고 위기에 빠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서 봐요. 그 물건들이 전체 시장을 흔들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일부는 물론 그런 금매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러면 시장을 완전 반전시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떠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일부의 물건이고 그건 한 개 나오는 금매죠. 금매들이기 때문에 그 금매가 이제 거래되면서 다시 원상 회복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거 뭐냐면은 예. 전세가 떨어지는데 매가를 안 낮추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맞죠? 네. 왜 그럴까요? 전세는 지금 전세는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매가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은 매가는 다 떨어졌다 판단하고요. 전세는 지금 비성장으로 임대차 3법도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이 훨씬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제 아파트도 보면 매매가가 전세가는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 그죠? 매매가는 안 움직여요. 똑같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그냥. 지방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매가가 지금 8억인데 전세가 옛날에는 제가 5억이 났는데 4억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5억에서 4억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가가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전세만 그냥 4억 넣고 1억 그냥 내줘버려요. 매가 가만 놔둔다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른데 이 전세의 변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매가의 변동이 움직여서 만드는 시기거든요. 역전세 문제에 와 있지만은 지금은 저는 전세가 떨어져도 매가에 영향을 안 주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가가 거의 박혀 있습니다. 네. 뭐 조정이 없어요. 전세가는 막 이렇게 좀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급한 거 한두 개 나올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전혀 없다고 하지 않겠지만 그 물건이 그러면 시장이 다시 병목전 할 거냐? 그런 아니라고. 그냥 흡수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횡보장이 펼쳐질 수 있다. 하락폭 감소, 거래량 증가만으로는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4, 5년. 근데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방은 더 좋고요. 환경이. 서울은 이제 누적 공급이 2008년부터 해서 쭉 돼가지고 이제 매물이 많이 이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매물이 그러면 어디까지 돌아가 있냐? 딱 2020년 8월 수준까지 돌아가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요. 정상으로. 근데 그 매물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매물이 늘어났다고 막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 하냐가 다르잖아요. 작년 할 건지, 그다음 할 건지, 뭐 언제 할 건지. 근데 저는 정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임대차 3법 이전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규제가 이제 물론 있었지만은 임대차 3법이 전세를 급감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정상으로 왔다가 판단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매물을 한번 그 아시를 가서 한번 뒤로 후진해서 한번 보세요. 2020년 7, 8월 수준까지 돌아가 있어요. 그거보다 살짝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공급 많은 대구가 조금 많아요. 그 공급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서울은 약간 밑에고요. 수도권 거의 똑같고 대전도 살짝 많고 울산도 살짝 많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막 매물이 쏟아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최근에 매물이 살짝 늘어난 거는 지금 역전세의 문제에 있던 매물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전세도 내놓고 매매 내놓고 두 개 다 내놓거든요. 맞습니다. 이중으로 막 잡히거든요. 그런 물건이 잡히면서 저는 조금 더 매물이 좀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매물 많냐?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까지 쫙 늘어날 거라고. 네, 늘어날 건 전 난도 봅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맞냐 하면은 저는 뭐 평상 수준 정도까지 돌아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전세 거래가 또 좀 늘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더 늘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시장이 더 안정되고 더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챕터 1을 좀 정리를 하자면 서울
네. 수도권 시장 연말 네. 그다음에 뭐 내년 네. 어떻게 좀 될 것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완전히 시장이 이제 뭐 하락 이렇게 가지 않고요. 완전히 또 다시 이제 변곡을 해가지고 상승을 크게 이렇게 그렇게 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수익률 맞췄잖아요. 이 맞추는 과정에서는 빨리 했지만은 이제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의 시간을 흘러간다고. 그래서 공급에서 전세의 변화에서 근데 전세의 변화는 지금 일어나기 힘든 게 역전세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급변하고 이러지 않고요. 시장이 이제 그런 물건들을 해결하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은 큰 변동성이 없다. 그 대신에 하락도 없고 저는 큰 상승도 없다. 좀 그렇게 봅니다. 분위기는 근데 약간씩 좋아진다. 근데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변곡점이 일어나는 시점이 대부분 다 4, 4분기예요. 왜 4, 4분기예요? 4, 4분기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KBC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많은 도시들이 4, 3분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된 게 4, 3분기예요. 4, 3분기에 이동 수요가 많아요. 결혼 수요도 있고 이동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동 수요가 자연적인 이동 수요, 강제적인 이동 수요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가보면 물건이 없으면 매수를 바뀌고요. 나가보면 전세가 없으면 전세가 올라요. 4, 4분기에 변곡점이 많이 생겨요. 4, 3분기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많은 부분에서 약간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떨어진 선에서 해결돼요. 그럴 때 위기 탈출이 우리 과도하게 우리가 뭐 심하게 우리가 뭐 영향을 줄 거라는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해결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기다 내년까지 이제 더 되게 되면 더 수월하게 지나가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위기를 느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4, 4분기나 내년 1분기만 잘 넘기면은 시장은 정말 좀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심리 지수, 우리가 뭐 저는 심리 지수 이런 거 잘 이제 하는데 그걸 또 통계를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보면은 뭐 지방의 울산 같은 거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역전세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심리는 우리가 매일 심리는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굉장히 세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지방에 대해서 네. 그쵸? 네, 기억나시죠? 굉장히 소장님답지 않게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라기도 했는데 요즘 지방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고요. 수도권하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에 영향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지역마다 이제 공급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량이 올해까지는 지방 중에서도 약간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올해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방들이 대구 빼고요. 거의 모든 지방들이 공급 줄어요. 그러면은 지방시장은 확연하게 분위기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또 낮고 그리고 또 뭐 조정도 많이 됐고요. 임대차 3법에 의한 가격 조정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가격적 면이나 공급 면에서 충분히 시장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은 저는 내년부터는 되게 좋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지역은 대구요? 대구입니다. 대구에 대한 질문 거의 100번도 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내년까지는 많지만은 내년은 지금보다는 더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원래도 뭐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거하고 이제 KBC나 이제 감정 떨어지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보는 거는 가격 하락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근데 그 떨어진 것들이 이게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지면 그럼 최저순간 내려가냐? 안 가거든요. 이 떨어졌다가 이 최저순간이 지금 올랐잖아요. 대구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대구도? 네. 대구도 수도권 똑같아요. 반등하는 건 다 올랐어요. 금매들은 다 팔리고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팔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또 조용하죠. 똑같이. 근데 지금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공급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대구 같은 경우는 역전세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심하죠. 공부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가격 면에서는 저는 대구도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도 가격, 이제 상승은 우리가 뒤에 일어나지만은 가격은 우리가 바닥 찍었으니까 실거주자 하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격이 최저점이다.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라. 금매, 또 지금 또 이제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금매가 나오거든요. 그런 단지를 사시라. 저는 시장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체감하고 분위기하고는. 뭐 아직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격의 하락폭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떨어지긴 힘들다. 다 떨어졌다 이러고. 그때 이제 실거주자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러죠.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전세가율이 지금 50%도 안 돼요. 된 단지도 있고 안 된 단지도 있고 뭐 떨어진다는데 엄청 많이 떨어지고 금매 내시는 분들은 보니까 어제도 가격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아직도 마피도 많고요. 5천 마피가 엄청 많고요. 이게 조금 회복됐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1억짜리 마피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서울에서 미른대요 그거. 아, 대기업에서 밀었나 보죠? 대기업에서 미른데 아직도 마이너스 1억이에요. 아, 대기업 뭐 하는 거야? 더 열심히 밀어야지. 거기 맞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디서 밀었다 하는데 거기 얼마나 못했으면 거기가 근데 최고 마이너스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1억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럼 네. 급한 분들은 시세가 5억인데 전세 1억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그게 원래는 전세 2억 5천이에요. 50%. 근데 그분은 너무 급했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매가를 낮춘 게 아니고 전세가 낮춰버리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그러네요. 네. 매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 낮추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매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전세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지금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전세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다음부터 매가가 전세가 움직이면서 매가에 영향 주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확연하게 다르니까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지금은 작년부터는 전세가 작년부터 최악 시즌부터 더 하라고 했죠. 매가는 하셨고 그다음에 투자자는 내년부터 좀 그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시기 지금 때문에 전세는 올라 전세 수요도 없어요. 50% 해도 수요가 없는데 전세를 어떻게 나요? 아니면 분양권 사서 길게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분양권 사서 마피 사서 막 길게. 근데 걔를 입주 시스템 팔거나 아니면은 전세 요건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입주 시스템은 전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뭐 비용을 또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아니면 그때 풀피가 될지는 지금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가 많죠. 재고주택 사게 되면 또 뭐 중과세 있고, 그죠?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마피가 이렇게 열려 있다. 예전 같으면은 막 지금 마피 사면은 막 비과세 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비과세. 예전 그랬거든요. 2008년 되면 비과세 막. 전액 다요? 예, 전에 우리가 예전에 2008년 지나고 2012년, 14년 돼 가서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 네. 비과세 혜택 나왔잖아요. 그때 5년 비과세 혜택 나왔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그게 제가 이때까지 본 거 2번밖에 안 나왔어요. 20몇 년 동안. 그 전생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요. 비과세는. 비과세.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너 다 먹어. 다 먹었죠. 시장이 그만 어렵다는 거죠. 투자자가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정부가 해결 못 하니까. 근데 20년 동안 2번 보신 거면 또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어려우시면요. 엄청나 어려우시면. 정부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근데 그런 건 지금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대구는 해야 되는데. 대구 마이너스 5천짜리 엄청 많고 1억짜리도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게 잘 없고 서울에도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대구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대구만 비과세 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전국이 이랬다면 비과세가 더 나왔을 수 있어.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랬었어요.